2025년 한국외교는 어디로 향할 것인가? 이 영상은 한 미국 예언가가 남긴 5가지 예언을 중심으로 한국의 미래와 전 세계의 흐름을 통찰한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그의 예언은 특히 2025년 한국 국군 예언, 대선 예언, 그리고 대통령 예언으로 대표되며 지금 한국이 맞이한 가장 중요한 선택의 시기를 조명합니다. 지금부터 그 예언의 핵심을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엘리어트 브레슬린. 이름부터 조금 특이하다. 미국 중서부 출신으로 젊은 시절에는 목회자였고 한때 신학대학 교수이기도 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그는 말씀이 아닌 환시를 보기 시작했다고 그랬다. 그는 성경뿐 아니라 각국의 고전과 예언서, 심지어 동양의 천문과 역학까지 공부했고 자신에게 주어진 이 능력을 통찰이라 불렀다. 엘리어트 브레슬린의 이름이 한국에 알려진 건 2023년 가을 한 다큐멘터리 방송을 통해서였다. 당시 그는 한국은 전환의 나라다. 앞으로 5년 안에 전 세계의 눈이 한국으로 쏠릴 것이다라는 말을 남겼다. 그리고 올해 2025년 3월 그는 자신의 개인 사이트와 채널을 통해 전 세계를 향한 5가지 예언을 공개했다. 그중 가장 중심이 되는 국가는 한국이었다. 엘리어트 브레슬리는 이렇게 말했다. 6월 한국은 스스로를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겉으로는 정치적 선택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역사적이고 영적인 선택입니다. 이 선택은 갑작스럽게 찾아올 것입니다. 마치 예정보다 이런 시간에 문이 열리는 것처럼 말이죠. 많은 이들이 놀랄 것이고 어떤 이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의 순간은 반드시 다가올 것입니다. 그는 이 말을 하면서 무언가 더 말하려다 멈췄다. 인터뷰어가 물었다. 그의 대선과 관계에 있다는 뜻입니까? 엘리어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나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누가 문을 열게 될지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그 문을 지나갈지는 한국 국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어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2025년 6월은 한국의 국운이 바뀌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그 문턱을 넘느냐 머뭇거리느냐에 따라 한국의 미래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믿습니다. 한국은 스스로 옳은 선택을 할 것입니다. 그의 예언은 단순한 문장으로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문장 뒤에 있는 한미가 더 큰 울림을 남겼다. 시청자들은 이런 식의 문이 열린다. 예정보다 빠르다는 말을 두고 여러 해석을 내놓았다. 일부는 조기 대선을 조심스럽게 거론하기도 했다. 하지만 엘리어트는 그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예언의 본질이 미래를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선택할 기회를 인식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말했다. 예언은 정답이 아닙니다. 방향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언제나 사람들의 선택으로 결정됩니다. 한국은 지금 매우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정치가 아니라 국민의 마음이 나라의 길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엘리어트 브레슬린이 말한 두 번째 예언이다. 그 예언은 한 사람의 등장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리고 그 사람은 지금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인물일 수도 있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인물의 등장과 계몽자 엘리어트 브레슬린은 그의 두 번째 예언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전혀 주목받지 않는 한 인물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분명히 말했다. 지금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화려한 이력도 없고 방송에도 자주 나오지 않으며 그저 조용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 6월 세상의 시선이 그에게 향할 것입니다. 그는 준비된 자입니다. 세상의 빛과 그림자를 모두 통과한 사람이지요. 그는 자신의 고통으로 세상을 이해했고 남들의 말보다 침묵 속에서 진실을 배웠습니다. 엘리어트는 그 인물의 외양이나 직업 배경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그 사람을 계몽자라고 불렀다. 계몽자란 세상을 가르치려던 자가 아닙니다. 스스로의 눈으로 보고 이로 듣고 마음으로 느낀 것을 통해 진실에 이르는 자입니다. 그는 권력을 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이들이 그를 중심으로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는 이어서 말했다. 그 인물은 한국인입니다. 그는 역사와 민족의 고통을 온몸으로 끌어안은 사람입니다. 지금은 평범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때가 오면 그는 단상에 서게 될 것입니다. 말 한마디, 눈빛 하나가 사람들의 마음을 바꿀 것입니다. 그의 등장은 격렬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를 반대하고 어떤 이들은 맹목적으로 따를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모두가 알게 됩니다. 그는 단순한 지도자가 아닙니다. 한국의 국운을 바꾸기 위해 하늘이 내린 사람이라는 것을요. 엘리어트는 그 계몽자가 누구인지 어떤 경로로 등장할지에 대해 구체적인 이름이나 사건을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단언했다. 그는 스스로를 선택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를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등장은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흐름을 바꿀 것입니다. 그를 중심으로 새로운 정신이 태어나고 새로운 가치가 살아날 것입니다. 그는 정치가 이돼 정치에 속하지 않고 종교인이 교리에 갇히지 않으며 사업가이 될 이윤에 지배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시청자들은 다양한 추측을 쏟아냈다. 어떤 이는 젊은 기업인을 떠올렸고 또 다른 이는 평범한 시민운동가를 떠올렸다. 그러나 엘리어트는 단호히 말했다. 당신들이 아는 그 누구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가 모습을 드러낼 때 모두는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그는 조용히 덧붙였다. 한국은 지금 새로운 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거를 뛰어넘는 인물, 이념을 넘어서는 인물, 세대와 세대를 잇는 그 다리 같은 존재 말입니다. 그 인물이 등장할 때 한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는 그를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하나의 상징이 됩니다. 아시아에서, 동방에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는 징표 말입니다. 엘리어트 프레슬리의 두 번째 예언은 그렇게 끝난다. 한 인물의 등장, 그리고 그 인물이 만들어낼 것에 대한 파장. 아직 아무도 그를 모르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다. 그는 오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 예언은 훨씬 더 거대한 흐름에 대한 이야기다. 이제 그는 한국을 넘어 세계 경제의 대변화를 말하기 시작한다. 단일 화폐의 출현과 경제 전환의 시대 리어트 프레슬린의 세 번째 예언은 이제 한국을 넘어 전 세계가 직면하게 될 경제적 전환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는 서두에서 이렇게 말했다. 2025년부터 2030년 사이 인류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경제 질서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화폐는 하나로 통일되고 국경은 점차 그 기능을 잃게 됩니다. 물론 처음부터 모든 나라가 동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대의 흐름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결국 세계는 하나의 통화 아래에서 재편될 것입니다. 그는 이 단일 화폐를 인류 화폐라 불렀다. 이 화폐에 등장한 단순한 경제 수단의 통일이 아니라 신뢰와 정보가 통화의 중심이 되는 새로운 체계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기존의 돈은 국가와 은행이 신뢰를 보장했습니다. 그러나 미래의 화폐는 개인과 공동체가 그 신뢰를 창조하게 됩니다. 전자적이지만 물리적이며 통제될 수 있으나 자유로운 구조, 그 안에서 기존의 통화는 점차 사라지고 하나의 흐름으로 통합될 것입니다. 엘리어트는 이 단일 화폐 등장의 모든 사람에게 축복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경고했다. 이 변화에 대비하지 못한 사람들, 과거의 시스템에만 의존한 사람들은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돈의 개념이 달라지고 거래의 기준이 바뀌며 심지어는 노동의 가치를 다시 정의해야 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변화를 미리 읽고 준비한 사람들은 놀라운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는 특히 한국에 대해 강조했다. 한국은 이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기술적 역량과 국민의 적응력 그리고 국가적 위기 대응 능력을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한국이 2026년까지 이 흐름의 준비를 마친다면 그 해부터는 경제적으로 새로운 리드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수출국이 아니라 신경제 질서의 중심지로 부상하게 될 것입니다. 엘리어트는 또한 단일 화폐로 인해 전통적인 부의 개념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 경고했다. 부동산, 주식금, 달러 같은 기존 자산이 불안정해지고
대신 기반 자산이 주목받게 될 것이다 했다. 앞으로 F는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신뢰받는 방식으로 평가될 것입니다. 공동체 속에서 신뢰를 형성하는 자, 기술과 정신적 안정성을 갖춘 자가 진정한 부자로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경제의 변화에 그치지 않았다. 엘리어트는 경제의 전환이 곧 인류 사고방식의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돈이 달라지면 관계가 달라지고 사회가 달라지고 정치가 달라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화폐 개혁이 아닙니다. 삶의 틀이 바뀌는 일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국 국민들에게 이렇게 당부했다. 지금은 학습의 시대입니다. 모른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배우고 공유하고 함께 대비하십시오. 지금 준비한 자는 2030년 이후 새로운 질서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이가 될 것입니다. 한국은 그 가능성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 가능성은 지금 바로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그의 세 번째 예언은 그렇게 끝났다. 한국은 다시금 중심에 있었다. 이번에는 정치도 전쟁도 아닌 돈이라는 실체 없는 질서에서 말이다. 다음은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민감한 주제 중 하나다. 엘리어트 프레슬리는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방식으로 남과 북의 통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2017년 남북의 특이한 통일 과정 엘리어트 프레슬리의 네 번째 예언은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민감하면서도 동시에 누구나 마음속 깊이 품고 있는 주제에 대한 것이었다.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2027년 한반도는 마침내 하나가 됩니다. 그러나 그 통일은 우리가 아는 방식이 아닙니다. 군사적 충돌도 극적인 외교적 선언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조약 하나 없이 사람들은 같은 방향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의아했다. 통일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수십 년간 분단되어 온 체제의 이질적인 시스템, 군사적 대치. 그런데도 엘리어트는 단호히 말했다. 그 통일은 선언이 아닌 감각으로 시작됐습니다. 더 이상 북쪽과 남쪽을 나누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지요. 정권이 바뀌고 상황이 달라졌고 남과 북에서 새로운 지도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처음부터 통일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함께 살자는 말을 반복했을 뿐이죠. 그는 이 과정을 느린 흡수라 불렀다. 제도적으로 통합된 것도 아닌데 어느 순간 사람들이 왕래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경제를 공유하기 시작했다. 그 핵심에는 북한 내부에 큰 변화가 있었다. 2026년 말 북한 내부에서는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권력의 교체가 있었고 새로운 흐름이 등장했죠. 이 흐름은 기존의 폐쇄성과 완전히 결하고자 했습니다. 외부를 향해 문을 열고 기술과 인프라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어트는 그 변화가 한국에서 온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오히려 세계 질서의 변화 그리고 내부의 필요인이었다는 것이다. 북한 사람들 역시 지쳐 있었습니다. 그는 고립된 채 살아갈 수 없다는 절박함 그리고 외부에서 유입된 수많은 정보들이 내부의 인식을 서서히 바꿔 놓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변화가 강요가 아닌 내부의 각성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2017년 남과 북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의 방송을 동시에 송출했다. 그 방송에서는 누구도 통일을 선언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 수 있었다. 이제부터 우리는 함께 살아갑니다. 경제 협력부터 시작되었다. 두 지역 간의 공동자원 개발, 노동교류, 식량, 협력, 엘리어트는 이것을 통합 경제지대라 명명했다. DMZ는 더 이상 철조망이 아니라 교류의 상징으로 변모했다. 그런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했다. 누구도 국경을 지키지 않았지만 질서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한 신뢰가 생겼죠. 이질적인 체제가 아니라 새로운 공존 방식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통일이라 부르지만 실제로는 융합이라는 말이 더 어울릴지도 모릅니다. 엘리어트는 이어서 이 변화가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언급했다. 남북의 통일은 단지 한 민족의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열된 세계가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냉전의 마지막 잔재했던 한반도가 연결되면 세계는 새로운 화해 시대를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한국이 이 과정을 주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로 국민의 감정력을 꼽았다. 감성, 민족이란 말이 종종 단점처럼 들리지만 엘리어트는 이것이야말로 한국의 진정한 무기라고 강조했다. 한국인들은 느낄 줄 압니다. 논리가 아니라 감각으로 진실을 판단합니다. 이 감정력은 위기 속에서 연대를 만들고 단절 속에서 길을 만들죠. 그것이 한민족이 통일을 이룬 가장 결정적인 힘이었습니다. 엘리어트의 번째 예언은 그렇게 마무리되었다. 그는 조용히 한마디를 남겼다. 분열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진실한 의지 앞에서는 철조망도 녹슬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예언을 얘기하기 시작했다. 이번엔 한국이라는 나라를 넘어 인류 전체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였다. 인류의 영적 진화와 한국의 역할, 엘리어트. 브레슬린의 마지막 예언은 지금까지의 정치, 경제, 민족 문제를 넘어선 차원의 이야기였다. 그는 이 예언을 인류의 전환점이라고 불렀다. 2025년 이후 세계는 겉으로는 크게 달라지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흐르는 기운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물질 중심의 시대를 지나 정신 중심의 시대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며 멈출 수 없는 진화입니다. 엘리어트는 이 시기를 영적 인류의 시작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기술과 산업이 최고조에 달한 시점에서 사람들은 다시 자신을 돌아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물질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었지만 방향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풍요 속에서 길을 잃은 상태입니다. 그 길을 다시 찾기 위해서는 인간 본연의 힘, 즉 의식의 진화가 필요합니다. 인간은 다시 묻기 시작할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왜 살아가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는 이 변화가 서서히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날 것이라 했다. 이 흐름 속에서 엘리어트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주목했다. 한국은 단순한 경제 강국이나 기술 강국이 아닙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정신과 물질, 전통과 현대, 공동체와 개인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해온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균형에 힘이 빛을 발할 때가 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싸우는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연결하는 자가 중심이 됩니다. 기술은 연결의 도구일 뿐이며 진정한 연결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한국은 이 마음의 기술을 가진 나라입니다. 한국은 앞으로 정신의 수출국이 될 것입니다. 한국은 이제 끊임없이 나아가면서도 동시에 돌아보는 힘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 이중적인 자세야말로 앞으로의 시대에 가장 필요한 태도입니다. 사람들은 한국을 통해 균형 잡힌 진보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다. 이제 우리는 단순한 국가 경쟁의 시대를 벗어나야 합니다. 그것은 오래된 사고방식입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의식의 고도화로서의 경쟁입니다. 누가 더 깊이 생각하고 누가 더 넓게 공감할 수 있는가, 그 기준으로 세상이 재편됩니다. 그리고 그 흐름의 중심에 한국이 있을 것입니다. 엘리어트 브레슬리는 그렇게 다섯 번째 예언을 끝맺었다. 그가 남긴 말 속에는 위기와 두려움보다 가능성과 희망이 더 짙게 깔려 있었다. 그는 위대한 예언가라기보다 조용한 길잡이처럼 보였다. 그는 미래를 단언하지 않았고 언제나 이렇게 말했다. 예언은 단지 길을 가리키는 이정표일 뿐입니다. 진짜 주인은 그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길 위에 이제 한국이 서 있다. 이로써 엘리어트 브레슬린이 남긴 다섯 가지 예언이 모두 소개되었다. 그의 모든 예언은 결국 한 가지로 귀결된다. 한국의 선택이 세계의 방향을 바꾼다. 그 선택의 애는 바로 2025년이다. 그는 2025년이라는 지금이 순간이야말로 한국의 국운이 바뀌는 결정적인 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초기 대선으로 암시되는 2025년 한국 국군 예언 대통령, 예언 그리고 계몽자의 등장이 놓여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 예언 속 선택의 길목에서 한국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그 대답은 2025년 한국의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2025년 한국국군 예언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